중간고사 때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꼭꼭꼭꼭 시험지 버리지 말고 두고 풀어보시고. 됐어요? 자, 25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26번부터 볼게. 자, 26번부터 봐주자. 확통 26번. 어디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절대값 d-1이 4하고 나온 상태에서 윤석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절대값 소리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니까 d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자, 그런데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의미 아닌 정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네. 그래서 D의 값이 결정이 됐다. 자, D 값이 결정됐으니까 D 대신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나올 거라고? 4 나오는 거 찾아줄 거라고. 3H4 하고 찾아주면 되고. 자,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 할 거야. 절대값 소리가 0보다 클 때. 즉 D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 소리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그냥 없어질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1이 4하고 절대값 그냥 없어지고. 넘겨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 나오는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D가 뭐라고? D만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지? 그래서 D 대신에 뭘 대입할 거야? D 다시 더하기 1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D 다시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다시가 4 나와서 4H4 하고 계산되겠네.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27번은 자, 전체 집합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마이너스 1, 1, 2, 4 6개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모든 수소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가에서는 뭘 했냐면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일 거고 나에서는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0 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럴 때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숫자 나온 거 보니까 1, 2, 4, 마일, 마사 나왔으니까. 그치? 자, 합이 0이 되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이 있거나 2랑 마이너스 2, 4랑 마이너스 4가 같이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다른 경우는 더해서 0 나오는 경우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줄 거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케이스. 자, 그럼 더해서 이 0이 나오는 녀석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4라는 묶음이 교집합으로 지금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치? 이 세 개 묶음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야. 3C1. 그치? 곱하기. 자, 그래 놓으면은 A, B 전체 집합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고 하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 남은 원소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4가 1번, 2번, 3번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맞아?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사용할 거야? 파이 사용할 거야. 몇 파이 몇? 2파이래. 3파이 4.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 뭐야? 집합의 순서상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영역 만들어준 다음에 함수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는 3개는 안 돼. 3개는 더해서 0 나오는 경우 없으니까. 그래서 4개인 경우는 이 3개 묶음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3C2. 그지? 자, 그럼 남은 원소 이제 2개 남았어. 이 중에서 4개 원소가 교집합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남은 원소인 마이너스 4랑 4가 1번, 2번, 3번 영역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3파이 2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3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인 경우는 3개 중에서 3개 모두 다 뽑아주고 남은 원소 없으니까 0파이 3파이 0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 개, 그치? 마지막은 한 개 하고 나온다. 하시면 되고 28번으로 가면 자, 28번에서는 자, x는 9 이하의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와 있고 자, y란 녀석은 1, 2, 4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함수인데 자, 가에서는 뭐랬냐면은 x바 fx가 2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2가 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고 3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4가 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다. 4개다. 라고 나와 있고 나에서는 7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f의 x 플러스 1이 f의 x 플러스 2가 안 된다 하고 나와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윤석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1, 2, 3, 4, 5, 6, 7, 8, 9 중에서 1, 2, 4로 가는 함수인데 1로 대응되는 게 3개 나오고 2로 대응되는 게 2개 나오고 3으로 대응되는 게 4개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x의 원소 1, 2, 3, 4, 5, 6, 7, 8, 9가 대응이 될 건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 2, 4인데 1이 3개 있으니까 1, 1, 1, 3개, 2, 2개, 4, 4개를 일렬로 나열해버리면은 글쎄 어떤 게 어떤 걸로 대응되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하나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글쎄. 자, 그런데 뭐 하래? 얘를 만족할 거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2개 더한 게 요 녀석의 치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1로 대응되고 얘가 1로 대응되면 얘는 2로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치? 만약에 얘가 2로 가고 얘가 2로 갔으면 얘는 4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1, 2개가 연달아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2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그치? 2가 2개 연달아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4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전체 경우에서 1, 1, 2 순서로 나오는 게 있는 경우를 뺄 거고. 그치? 또 뭐도 뺄 거야? 2, 2, 4 순서로 나오는 거의 개수도 뺄 거야. 그치? 자, 2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있어. 2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있네. 1, 2개 다음에 2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이 경우는 여기서도 세주고 여기서도 세주고 중복해서 세줘버렸으니까. 그치? 얘는 한번 더해줘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그치?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네. 그래서 9개를 나열해 줄 건데 3개 같고 2개 같고 4개 같아. 거기서 1, 1, 2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1, 1, 2가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밑에 갔을까? 1, 1, 2가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남은 거인 1, 하나, 4, 4개까지 포함해서 총 몇 개를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4가 4개가 똑같네. 이렇게 뺄 거고. 이해돼? 2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면은 7개를 나열할 건데 맞아? 4개가 4가 4개가 중복이 되고 자, 두 번째 2, 2, 4 이 순서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치?
남은 녀석 1, 3개, 2는 없고 4, 3개 나열하는 거니까 총 7개 나열할 건데 3개, 3개 똑같다. 그걸 뺄 거고. 자, 세 번째 1, 2개, 2, 2개, 4 하나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1 남은 거 하나 남았고 2는 없고 4, 3개 남았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할 건데 3개가 똑같다. 그건 한 번 더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다 했으면은 그 다음 29번, 30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 자, 29번 보자. 흰 접시에는 1, 3, 5, 7, 9가 적혀 있고 검은 접시에는 2, 4, 6, 8, 10이 적혀 있고 원탁에 나열할 건데 가에서는 흰 접시가 이웃하지 않을 거고 나에서는 이웃한 두 접시에 적힌 숫자의 곱이 70 이하다라고 돼 있네. 그치? 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가에서는 흰색 접시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흰색 접시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검은색 접시도 이웃하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 자,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흰 접시랑 검은 접시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70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네. 그치? 자, 그러니까 두 접시에 곱한 게 70보다 작아야 되는 게 돼. 뭐가 문제가 돼? 9 곱하기 8이랑 9 곱하기 10이 문제가 되네. 그치? 그거 말고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맞아. 맞아. 70 이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얘들만 문제가 되고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야? 8이랑 9는 이웃하면 안 되고 9랑 10도 이웃하면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9라는 거는 8 옆에도 두면 안 되고 10 옆에도 두면 안 돼. 그치? 그래서 8 옆자리랑 10 옆자리 빼고 나머지에다가 9를 대입할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검은색 짝수 접시부터 한번 나열해보자. 그럼 짝수 접시를 나열했을 때 보니까 5개를 나열할 건데 10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8이 여기 있으면은 9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는 3자리만 빼고 2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10이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어버리면은 9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가지고 9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자리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흰색 접시만 봤을 때 8이랑 10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원순열이니까 하나 고정시킬 거야. 제일 큰 숫자 10을 고정시키자. 그치? 그래 놓고 나서 흰색 접시를 나열을 할 건데 8이 10 옆에 이웃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그치? 자, 그럼 8이 여기 있으니까 남은 애들 여기다가 나열하면 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숫자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3패. 그치? 자, 근데 8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어가지고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8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2자리야. 오케이. 흰 접시 나열했어. 곱하기. 자, 이제 검은 접시 나열할 거야. 자, 처음에 9부터 어디 집어넣을지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자. 자, 9는 어디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9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두 군데야. 그래서 2 곱하기 뭐 결정해줬어? 9 위치 결정해줬지. 자, 남은 숫자는 9가 들어갔으면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네. 그치? 그래서 4팩 할 거라고. 됐습니까? 이걸로 끝. 그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10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흰색 접시를 원형으로 일단 나열할 때 8이 10이랑 이웃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생각할 거야. 정신 차리라고. 아까 둘이 싸울 때는 아주 그냥 신나서 싸우지만 수업 시작하니까 막 시무룩해져가지고 아주 피곤하다. 나도 네 생각하니까 피곤하다 진짜. 자, 8이 여기 있는 경우 한번 해볼 거야. 8이 여기 있는 경우.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남은 숫자 여기다가 나열할 거야. 그래서 3패. 자, 8이 10이랑 이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데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네. 그지? 그래서 곱하기 2 하고 흰 접시. 흰색 나열했어.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검은색 나열할 거야. 그 중에서 9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9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부터 결정해주자.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못 들어가네. 그래서 9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야. 9 위치. 자, 그 다음 9가 들어갈 때 결정해줬으니까 남은 애들은 그냥 나열하면 되겠다. 그래서 4팩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끝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문제 조건만 조금씩 달라졌지? 푸는 방법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아. 그렇지? 30번. 30번 위에다 적어놔. 바둑돌 색깔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바둑돌 색깔 바꾸는 형태의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30번 보자. 마이너스 1이 적혀있는 6장의 카드랑 1이 적혀있는 6장의 카드. 마이너스 1 6개, 1 6개 있어. 자, 그림과 같이 12개 자리에 각각 한 장씩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뭐랬냐면은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놓인 카드에 적혀있는 수랑 n 플러스 1번째 자리에 적혀있는 놓여있는 수의 곱을 이웃한 녀석의 곱이네. A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은 3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카드에다가 1과 마이너스 1만 나열을 할 거야. 자, 1과 마이너스 1만 나열을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거는 뭐 나오겠어? 이웃한 거 두 개 곱한 거는 항상 1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1이 몇 개인지 마이너스 1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싹 다 더한 게 3 나왔대. 맞지? 자, 그래서 총 11개 중에서 1이 x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은 몇 개 나오겠어? 11 마이너스 x개 나오겠지? 맞아? 자, 그래서 2를 x개 더하고 마이너스 1을 11 마이너스 x개 더해가지고 싹 다 더한 게 3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은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아, 1이 x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11 마이너스 x개 나왔네. 그거 계산한 게 3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x가 몇 나와? 2x 마이너스 11이 3 나와서 2x가 14 나오니까 x가 7 나오네. 그래서 1은 7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몇 개 나와? 4개 나와. 그치? 그 중에서 우리는 뭐에 주목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에 개수를 주목할 겁니다. 그치? 자, 양옆에 있는 거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1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헷갈려. 하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은 뭐야?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이 하나씩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우리는 1과 마이너스 1 6개씩 총 12개를 나열했을 때 1만 계속 연달아 나온다 그럼 얘들끼리 곱해서 1 나올 거야. 그치? 마이너스 1만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 얘들끼리 곱해서 1 나올 거야. 그치? 그런데 1과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면 얘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애들이 몇 개 나올 거라고? 4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4번 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 자, 맨 처음에 1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1부터 시작했다고. 자, 그럼 1이 몇 개 나온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1이 적당히 나오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한 번. 이제 또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오다가 또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또 한 번. 맞아? 또 1이 계속 나오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또 한 번. 그치?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오다가 또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한 번. 이런 식으로. 맞아. 그치? 자,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바뀌는 순간이 4번 나오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1 또 어디야? 여기 1, 여기 1 했을 때 그치? 여기 안에 있는 1과 여기 안에 있는 1, 여기 안에 있는 1의 개수를 싹 다 더하면 6개 나와야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x, y, z개 나온다 그러면 얘들끼리 더해서 6개 나올 거라고. 단 x랑 y랑 z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 안에 1은 하나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몇 h 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3하고 만들어지니까 3h3. 그치?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도 볼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은 몇 개 나온지 모르겠지만 2개 더한 것도 뭐 나와야 된다고? 6개 나와야 된다고. 맞아. 그치? 단 A도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4 나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3H3 곱하기 2H4 하고 계산되겠다.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저거 조건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조건? A랑 B는 1보다 크거나. 자, 여기 마이너스 1의 개수, 여기 마이너스 1의 개수를 더하면 6개 나온다까지는 됐어? 이 안에 마이너스 1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없으면 그냥 계속 1이잖아.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으니까 이 묶음 안에는 마이너스 1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의 개수가 하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B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의 개수가 하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치? 또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또 있을 거야. 1에서 또 마이너스 1로 바뀌는 순간이 또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세 군데 나올 거고 1이 이렇게 두 군데 나오겠네. 맞아?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이 x, y, z라고 하면은 얘들 더해서 6개 나올 거라서. 그치? x, y, z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3 만들어버리면 되고. 자, 1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한 개 6개 나와야 되겠네. a랑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4 나와서 여기서도 3h3 곱하기 2h4 하고 계산이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된대? 안 돼? 어디가? 여기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총 11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애들 곱한 거가 AN이래. 그치? 그럼 여기 써 있는 숫자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곱해봤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나올 거라고. 그래서 1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 숫자들을 싹 다 더했더니 3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총 11개의 숫자를 더할 건데, 그치? 그 11개의 숫자 중에서 1이 x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11-x개 나왔다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2를 x개 더하고 마이너스 1을 11-x개 더해서 계산한 결과가 3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x가 7 나와. 그럼 이 7이 뭘 의미한다고? 아, 이거 곱했을 때 1이 7개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은 4개 나온다고. 그럼 1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헷갈려. 1 곱했는지 마이너스 1 곱했는지. 그치? 하지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는 확실해. 1과 마이너스 1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4번 있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에서 1로 바뀌는 순간이 4번 나오게끔 나열해 준 다음에. 그치? 각각 묶음 안에는 원소가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준 거야. 이해돼? 오케이. 나중에 너네들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도 나와. 뭐 흰색 바둑돌이 4개 있고 검은 바둑돌이 6개 있을 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순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2번 나올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치? 2개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 2번 나올 때 구하시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흰색 나오다가 검은색 나오다가 흰색 나오면 된다. 그치? 그래야 2번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흰색의 개수, 여기 흰색의 개수 더한 게 총 4개 나와야 되네. 그치? 둘 다 하나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맞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갔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도 검은색끼리 더한 게 6개 나와야 되네. 둘 다 개수는 하나 이상이어야 되네.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형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됩니까? 좋아. 자, 정리해 두시고 우리 확통 진도 살짝만 더 나가자. 그대로 했잖아요. 응. 이걸 더하면은 걔가 나야 되는 거죠. 응. 근데 둘에 더했을 때 1000이 넘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됐겠지. 근데 식이 5번이었는데 뭔가 이상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얘가 576 나왔잖아. 얘가 얘 절반이 나와야 돼. 여기 있어 잘못된 거. 424 아니에요? 여기 12. 12 곱하기 24 하는 거죠. 여기 왜 이렇지? 아 288. 자, 조용히 하시고. 그 차례네. 많이 맞았네. 뭐? 많이 맞았네.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10년 전부터 4번으로 밀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은 없어. 얘기했잖아. 나는 항상 얘기했어. 4번으로 가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다 비껴나와. 그지? 야, 이 정도면 거의 신내림 아닌가? 신내림?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하다가 그럼 다음부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준 거 말고 다른 거 찍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4번 안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쟤들이랑 좀 봤더니 근데 이제는 4번 나오겠지 하고 다시 또 4번으로 줬어. 자, 봅시다. 여사건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 언제 다 풀 거야. 힘들대 진짜 두드러 팬다. 자, 여사건 볼 거야. 여사건. 자, 조용히 하시고.
자, 6건의 확률은 어떻게 하는 게 6건의 확률이야? 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6건의 확률이고 얘는 어떻게 구해? 표본 공간의 확률,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빼서 계산하지. 전체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한다. 자, 6건은 언제 많이 사용해줘? 앞에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 많이 사용해주지. 맞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275번부터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벤 그램 그려가지고 웬만하면 하시고. 자, 280번 보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15개의 전구 중에서 불량품이 2개가 있다. 15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15개 중에서 불량이 몇 개래? 2개 있대. 자,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불량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불량이 안 나올 확률 뺄 거라고. 그럼 전체 확률은 뭐야? 2이고 무조건 확률이니까. 불량이 안 나올 확률은 뭐야? 15개 중에서 2개 뽑는데 불량이 아닌 13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불량이 안 나올 확률하고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적어도 얘기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6건 하고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6건에 대한 거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뭐 별거 없어. 풀다 보면은. 그치? 조건부로 갑시다. 학교 진도 어디 나가? 경우에서 끝났다고? 저희 반 여기 전까지 했어요. 여기 전까지 했어? 6건 전까지 했어? 자,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팍팍팍팍 질문을 많이 하라고 선생님. 진도 못 나가게. 알겠지? 잘 모르겠다고 한 번만 더 얘기해 달라고. 알겠지? 저희는 질문 안 해도 네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요. 진짜? 그럼 앞으로 3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리게 만들어. 알겠지? 질문을 팍팍팍 해가지고. 자, 조건부 확률 해볼 거야. 조건부 확률. 자, 이번 학교 시험은 조건부 확률까지가 웬만하면은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 프린트도 조건부 확률까지 돼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조건부 확률 한번 봅시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항상 때 앞에 전체 사건인데 전체 사건에 해당하는 것도 특정 사건이 되고 그때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요게 표본 공간이 아니고 사건이 될 때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주고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표현해 준댔어? B가 A하고 미국 놈들이 만들어서 어순이 반대라고 얘기했어. 그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 A 교집합 B하고 만들어진댔지.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자, 조건부 확률은 웬만하면 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줘가지고 해결할 거야. 어떤 영화 A를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자, 18명, 12명, 30명, 10명, 20명, 60명, 합이 28, 32, 60 이렇게 나왔을 때, 그치? 자, 각각 표에서 의미하는 게 뭘 거라고? 어디 갔어? 빨간색. 고마워. 자, 각각 표에서 의미하는 게 뭐라고? 남자일 사건을 B라고 하고 아니일 사건을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A 볼 사건을 A, 얘는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서 얘는 A 교집합 B를 의미하고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를 의미하고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의미하고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의미할 거라고. 자, 28명이 A고 32명이 A 여집합인 거고 30이 B고 여기 30이 B의 여집합일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A 영화를 봤을 때 남자일 확률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P의 B바 A를 구하라는 거고 P의 A분의 P의 A 교집합 B 구하는 건데 그치? 표를 그려버리면 되게 쉽다 그랬어. 왜? A를 본 애들 중에서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28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18명이야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였을 때 A를 안 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여자니까 B의 여집합이고 A를 안 봤으니까 A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P의 B의 여집합 분의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치? 표로 그리면 되게 쉽다고. 여자애들 중에서 안 봤을 확률 구하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그냥 30분의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표를 그리면 오케이. 좋아. 자, 이제 확률의 뭐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오네. 자, 곱셈 정리는 뭐야? 얘 넘겨줘서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계산해주는 방법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랑 확률의 곱셈 정리 두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가볼게.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서 자, 예를 들어서 볼 거야. 10개 복권 중 당첨이 3개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순서대로 뽑을 거야. 자, 갑이 당첨될 사건을 A라고 하고 을이 당첨될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갑이 당첨될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P의 A니까 총 10개 중에서 당첨 3개 있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치? 자, 그럼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됐다라고 했으니까 때 앞에도 사건, 때 뒤에도 사건이라서 조건부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계산해주는 거고.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치?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갑이 당첨됐다는 건 이미 일어난 거야. 그치? 이미 일어났어. 내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갑은 자기 당첨제비 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 그치? 그 상황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은 뭐가 있어? 전체 제비 9개 남았고 그 중에 당첨 제비 2개 남았네.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세 번째 갑과 을이 동시에 당첨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갑과 을이 동시에 당첨될 거니까 A도 당첨되고 동시에 B도 당첨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도 곱해서 계산을 할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은 뭐가 돼? 10분의 3 곱하기 B는 9분의 2 하고 곱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네 번째. 을이 당첨될 확률 구할 거야. 자, 을이 당첨된대. 자, 그럼 을은 두 번째 뽑는 사람이잖아. 그치? 두 번째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갑이 먼저 뽑았을 때 갑이 당첨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랑 갑이 당첨이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확실히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은 한 번에 계산을 못해. 그치? 그래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준댔어? 전체에서 갑이 당첨되는 경우 있고 을이 당첨되는 경우 있을 때 이 B를 계산해 줄 건데 B를 한 번에 우리가 계산을 못 할 거라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부분 따로 계산하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겠다는 얘기야. 이제 자, 이 부분은 뭐가 되고 A 교집합 B가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될 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될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P의 B인데 얘를 한 번에 계산을 못한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은 P의 A 교집합 B랑 P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해줄 거야. 이제 자, 그럼 얘도 교집합의 확률이고 얘도 교집합의 확률이야. 그래서 곱셈 정리로 어떻게 계산돼? A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될 확률 곱해줄 거고 A가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곱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이제 자,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었어? 10분의 3. 그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9분의 2하고 나오고. 그치? 자, 이 녀석도 값이 당첨되지 않을 거야. 10분의 7. 자, 값이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거야. 그럼 전체 제비는 9개 남았고 당첨 제비도 3개 남아있네. 이렇게 계산할 거란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90분의 6 더하기 21 해서 90분의 27 그래서 10분의 3. 그래서 제비 뽑는 거는 누가 먼저 뽑든 상관없어. 확률은 똑같습니다. 당첨 확률은.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5번째. 이번에는 을이 당첨됐을 때 갑이 당첨될 확률. 자, 무슨 얘기야? 두 번째가 당첨됐어. 그 상태에서 첫 번째도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할 거야. 맞지? 자, 조건부 확률이니까 어떻게 계산돼?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할 거고.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B가 일어날 확률 한 번에 계산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 더할 거고 A 교집합 B의 확률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얘는 곱셈 정리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곱한 다음에 A 확률에다가 B바 A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얘는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분의 요거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겠네. 10분의 3 더하기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열심히 그냥 문제 풀면 돼. 그래서 우리 일단은 끝났습니다. 확통 시험 범위까지는. 알지?